네, 오늘 12월 31일 대법원 앞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네요. 네. 자, 그거 설치해놓고 촬영해주세요. 재판 빨리 하라는 또 신속 재판.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다시 대법원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대로 판결을 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른 634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입법부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약식으로 국민의힘을 생략하고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경내에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윤석열 퇴진하라는 정치 현수막이 삭제된 것을, 철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을 이긴 것입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고, 더군다나 공무원 노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기업이고 국민의 공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력을 요구하고 특정한 정치 세력을 봐주기 위한 특정한 정치 세력의 편을 든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는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주 화요일날 전국을 다니면서 잘못된 정치인들 또 잘못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자들을 응징하고 있는 한반교연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목회자님들과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들 돌아가면서 발언할 텐데 많은 국민들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발언해 주실 분 한반교연 대표회장 한익성 대표님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우리들은 간밤에 편치만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 평안한 나라, 그 어떠한 것에도 부러워할 만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모든 국민들은 불안과 태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접근의 사태에 주된 범인들은 바로 이 뒤에 있는 바로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저질러졌고 이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과 또한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돈을 받고 죄인을 봐준 그 대가가 지금 대한민국의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괴물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 이 괴물은 바로 이 뒤에 있는 여러분 판사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판사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좌정화시키고 있고 이 대한민국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 국민 여러분 침묵하시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리고 내가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들은 가마솥에 있던 불을 끓이고 있는 그런 개구리와 같이 여러분 머지않은 순간에 여러분 참으로 다 삶아져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들은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아직도 나한테 내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아직도 여러분들은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침묵하신다면
여러분이 머지않아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토지와 재산은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가장 추악한 그러한 범죄의 도시, 음란과 마약과 도덕과 폭력으로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여러분이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법은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들은 여러분 시시평의 사주를 받고 있고 김정은의 사수를 받고 있고 그의 사수를 받은 이재명의 사수를 받아 지금 이 대한민국은 지금 무서운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될 것이고 일어나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좋은 땅, 이 땅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켜야 할 때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 31일인데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통탄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려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사랑하는 대학생들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서 4.19와 같이 잘못된 이 부정선거와 또한 이 잘못된 탄핵의 정국을 여러분들이 일어서 외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이 부정하고 잘못된 여러분 이 대법원 판사들을 여러분들이 응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법이 진압하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국민들, 여러분들이 또한 젊은이들이 깨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외치겠습니다. 불법과 또한 탐욕을 일삼고 있는 부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대법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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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고 부디 대법관들이와 역사의 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이 역할을 이 일을 만들어낸 장본인 이 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대법관들이 깨어서 올바른 재판관을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죄인인 선거법을 위반하고 여러분 수많은 죄를 범죄한 그 범죄자들을 처단해주는 그러한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외치십시오. 소리내십시오. 아파트로 아스팔트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이 판사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외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체포영장 말고 헌정사 최초에 추구명령 게 바로 네, 직권입니다. 대법원의 판사들의 문제가 많죠. 또 문제는 선거법은 1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633원 처분해서 1심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고 1심은 3개월, 3심인 대법원은 또 3개월 내. 그래서 총 1년 이내에 모든 선거법에 대한 재판을 종료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강제노인 규정으로 경기선거법 277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당연히 2심이 통과되고 2심 판결이 나고 나면 대법원에서 순수하게 해야 되지만 더 문제는 지금 1심과 2심에 대두되어 있는 선거 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 신속히 재판하라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신민영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학생학부모 교사 인권보호연대 대표 신민영입니다. 저야말로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이제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평범한 엄마들은 오늘 가족을 위해서 무슨 음식을 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12월 31일인데 새해를 맞이해서 가족들하고 따뜻한 저녁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라가 정말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서 걱정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에서도 지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남는 시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 선동이 가득한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만 하는 게 저희 엄마들의 정말 절박한 심정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교권침해 학부모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재명 이런 범죄자가 지금 설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범죄자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실실 웃으면서 저희를 조롱하는 것 같은데 왜 감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정의가 살아있지 않아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법관님, 이제 바로 구속시켜 주십시오. 왜 정의로운 군인들은 감옥에 가 있고 범죄자는 이렇게 설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재명 바로 감옥에 가야 됩니다. 재판 신속히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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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부모들 또 교사들, 학생들 올바른 교육을 시키고 저희 대한민국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데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고 또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직무를 유기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각성해야 될 줄 압니다. 대법원을 비롯한 고등법원, 지방법원, 박격법원 판사들 각성하라! 각성하라! 자,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반교연의 김성환 공동대표님. 환호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 대법원 안에 공무원 노조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법원 안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이거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수막 뗐다고 그만입니까? 불법 노조 처벌하라! 처벌하라! 불법을 행하는 공무원 노조 당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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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이재명은 세금 도둑, 공금 횡령 아주 악질 사범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1억 원 넘게 사적으로 유용한 세금 도둑놈입니다. 맞습니다. 세금 도둑놈 이재명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이재명이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은 게 890만 원어치나 먹었어요.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을 890만 원어치나 처먹었어요. 많이도 처먹었다. 경기도 관용차를 사서 제네시스를 사서 임기 내내 자기 마누라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게 했습니다. 경기도 예산으로 제네시스 사서 자기 마누라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게 했어요. 기름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넣었어요. 세차비도 국민 세금을 썼습니다. 이 국민 세금 도둑놈 6천만 원어치나 도둑질한 이재명을 당장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이재명이가 국민 세금으로 과일 사먹은 게
2,790만 원어치나 사먹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과일 사먹은 게 2,790만 원어치나 먹었어요. 많이도 처먹었다. 이재명이가 국민 세금으로 샌드위치 사먹은 게 685만 원어치입니다. 685만 원어치나 국민 세금으로 샌드위치 사먹었어요. 도둑놈 이재명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이재명이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먹고 초밥 사먹은 게 889만 원어치나 처먹었습니다. 많이도 먹었다. 세금 도둑놈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재명이가 자기 집에서 제사할 때 제사상에 올린 과일도 경기도 예산으로 사먹었어요. 자기 집 제사상에 올린 과일까지도 경기도 예산으로 이재명이가 이렇게 국민 세금을 도둑질해 먹었습니다. 이재명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이재명이 마누라 김혜경이가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했는데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비서실장도 자살했어요. 이재명과 관련된 자살한 사람이 5명이 넘어요. 7명입니까? 많이도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재명 비서실장이 자살하면서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 이재명은 이제 정치하지 말라고. 이재명 비서실장이 자살하면서 유서에 그렇게 썼어요. 이재명은 더 이상 사람들 희생시키지 말라고. 자기가 도둑질해놓고 왜 남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자녀들이 공무원으로 줄줄이 특채되고 단독으로 추천받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단독으로 추천받아서 성남산업진흥원의 특채가 되고 이건 명백하게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최영길이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 국민들 앞에 나와서 대답해봐. 김부선이랑 무슨 관계야? 이재명 김부선이랑 무슨 관계야? 전패했어? 전패면 나야? 전패면 모를 줄 알아? 김사랑 의원은 무슨 관계야? 도대체 이재명은 도덕과 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중국 보사 앞에서 굽신거리고 중국에 불용 외교하는 이재명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재명은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자수해. 방위산업 주식에 얼마 투자했어? 얼마 벌었냐고 솔직하게 말해봐. 그리고 문재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이가 북한에 돈을 보낸 거 다 아시죠? 남북한 철도 있겠다면서 북한에 돈 보내고 쌀 보내고 USB 갖다 바치고 북한에 보낼 수 없는 금지된 군수품들을 보내고 이건 대북제재,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고 이적행위고 매국행위입니다. 문재인이야말로 처벌해야 될 사람입니다. 문재인을 당장 처벌하라. 처벌하라. 코로나가 퍼질 때 2020년 초에 문재인이가 중국인 입국을 안 막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인 왜 입국을 그냥 다 열어놓은 겁니까? 이거 부정선거하고 관련 있잖아요. 문재인은 자국민 보호에는 조금도 관심 없고 국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아주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나쁜 정치인입니다. 문재인을 처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시절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문재인은 2019년에 북한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서
간첩들이 마음대로 활개치게 놔두고 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무너뜨린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울산 선거에 개입한 거 다 아시죠? 이거야말로 현행 헌법상 탄핵당해야 되는 완전한 중대범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탄핵당에 마땅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문재인은 자기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8개 부서를 다 총동원을 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서 발로 뛰고 공약을 지원해주고 경찰까지 동원해서 허위 제보를 근거로 해서 경제 후보 압수수색까지 하고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문재인이가 국가 통계 조작한 거 다 아시죠? 아파트 값을 94배나 조작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5년 내내 고용 통계 조작하고 소득 통계 조작하고 부동산 통계 조작하고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어요. 그러자 감사원장을 또 탄핵시켰죠.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짓 하고 있어요. 문재인은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말 안 듣는 통계청장을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말 잘 듣는 통계청장을 앉혀놓고 임기 내내 마음대로 통계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국민들한테 마치 자기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이 90% 효과가 있다고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라 다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가 부동산 자신 있다고 허풍 떨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게 피살될 때 그거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이런 파렴치한 놈을 대통령이라고 문재인 당장 처형하라! 문재인이가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백년대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나라에 수십조 원이나 피해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고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나라를 망치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빨갱이들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이가 대통령 전용기 타고 타지마을 갔지 않습니까? 체포에는 왜 갔어요? 김정숙이가 거기 체포 현지에 대통령도 없는 때에 거기에 무슨 외교를 한다고 김정숙이가 가요? 이거 국민 세금으로 관광 다닌 거 아닙니까? 이집트 피라미드 방문해서 세금으로 관광 다니고 사진 찍고 그리고 김정숙이가 청와대 특활비로 옷 입은 게 수천억 원어치 아닙니까? 수천억 원어치. 이거야말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처맞고 온 거 다 아시죠? 얼굴뼈가 다 으스러지게 우리 기자가 처맞고 왔어요. 그래놓고 문재인이가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환대해줘서 고맙대요. 환대해줘서 고맙대. 이런 등신이 대통령이에요 이게? 문재인이가 중국의 사드기지 비밀 우리나라 국가 비밀 정보를 넘기고 김여정이 말 한마디 하니까 대북 전단살포 금지시키고 임기 내내 대북 불역 대중 불역으로 일관했던 문재인은 수십 번 탄핵되고도 남았을 인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북한 제습 독재 정권에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문재인의 이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재명의 이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북한이 핵미사일 쏘겠다고 말해도 빨갱이들 한마디도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 협동훈련은 비판이 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입니까?
이 빨갱이들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에서 안 망한 나라 있습니까? 사회주의 경제에서 안 망한 나라 있어요? 문재인이가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경제 개판으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시절에 무너진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이야말로 자기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한 아주 악질적인 나쁜 정치인입니다. 청와대 경호원한테 수영강습 받고, 청와대 경호원이 자기 수영강습 하라고 세운 사람입니까?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청와대 경호원한테 수영강습 받고, 청와대 직원 시켜서 돈 거래하고, 문재인 딸 문다혜가 태국 갈 때 청와대 직원이 태국 가서 집 보러 다녔어요. 청와대 직원이 문다혜 신분을 꾸집니까? 태국 가서 집 보러 다니고, 심지어 문다혜가 기르던 개를 태국 보내는데 개 보내는 신분까지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야말로 국정농단 아닙니까? 문재인을 처벌하라! 문재인이가 망쳐놓은, 이재명이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다시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네, 지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정가 사범에다가 수많은 범죄 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돼서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리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법원 왜 나갔습니까?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고 공정한 판결을 하고 역대로 판결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재판보다 빨리 결정을 낼 수 있는 것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래서 선거범들은 빨리 재판을 하면 법에 저촉돼서 선거사범으로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634 원칙에서 1년 이내에 종결을 하면 깨끗이 끝납니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고 대한민국 입법부를 엉망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파탄으로까지 내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 이것 또한 흰자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불렸습니까? 거기에 철새가 그렇게 많이 도래하고 수많은 세포가 날아다니는 곳에다가 공항을 만들고 더군다나 국제 항공노선까지 허용해줘서 바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희생자가 누굽니까? 호남 사람들 아닙니까? 호남인들 정신 차리세요! 이재명 같은 범죄자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범죄자 이재명을 도전하고 있으니 인간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도끼로 자기 발등을 지금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이번에 희생을 당한 유족들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말을 전하지만 이 일이 발생된 이 모든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나오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시민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군글로리아 국장님 나와서 짧고 굵게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가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세상일에 이렇게 12월 30일까지
이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재명이라는 한 대한민국 법치를 힘들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이런 빌런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이런 천리의 사태를 맞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법원 앞에 있습니다. 대법원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대법원이 무너져버리면 국민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를 누가 보호해주고 올바른 법치주의에 헌법의 정신을 지켜서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를 누가 지켜준다 이 말입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법원이 마땅히 대법원으로 지켜야 할 공정성, 편파성이 없는 정직함과 자기네들의 정직과 평등과 자유라고 말하는데 정말 저 정신이 대법원이 여러분 지켜주신다고 여기십니까? 저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법원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명, 저 이재명이라는 단자, 종종하고 종북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저 한 사람을, 저 한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다수를 이렇게 거리로 내몰고 고통과 그 시련으로 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법원이 원칙대로 법대로 저 선거사람 이재명을 원죄선거법 제270조 634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저렇게 공정하게 재판했다면 오늘날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년을 끌었습니다. 원래 원칙으로 2년이면 30까지 다 끝나야 되는데 1년을 끌면서 아니 무려 2년을 끌면서 이렇게 나라를 올 숙대 맞춰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정말 대법원장님,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법치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법대로 집행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왜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신속히 재판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국민보다 이재명이 더 무섭습니까? 법 위에 이재명이 있습니까? 헌법보다 이재명이 더 무섭습니까? 그러려면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내려오십시오. 아니 김명수 때문에 전 대법관 때문에 심어놓은 그 세력들 때문에 그렇게 눈치 보이십니까? 법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재판 신속히 처리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울부짖게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더 이상 이재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법대로의 심판을 진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270조 633 원칙에 의거하여 이재명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 공권센터에서까지 가서 인권과 대한민국 근본을 무너뜨리고 악랄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정재익 간사님 시민운동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대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법원 건물 으리으리하고 멋있고 또 여기 공무원분들 여기 고위공직자로 근무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세금으로 이렇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을 받아서 자기들 밥 먹고 애기들 키우고 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혈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특정 정치인을 보호해주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고 재판을 미루는 이런 자들이 지금 대법원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몇 주간 저기에 경리에 이 불법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 불법 현수막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현수막을 건 주체가 바로 정부 공무원 노조였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불법 현수막 떼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최근에서야 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양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개가 돼버린 대법원을 우리 국민들이 왜 혈세를 줘야 합니까? 왜 차합니까? 양심이 없어져버린 여기 대법원의 공무원들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국민들이 신뢰하고 또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법을 지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대법원 스스로가 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 나와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대법원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법을 준수하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634 원칙에 따라서 이 선거법 이 위반한 이재명 재판을 지금 하고도 판결을 내리고도 남았을 이 귀한 시간을 이제까지 아직도 미루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자유, 평등,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고 법관이 되었습니까?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돈 벌고 싶으세요? 돈 벌고 싶으면 다른 일 하세요. 다른 범죄하는 걸로도 마약 파는 걸로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런 대법원의 행태를 우리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법원이 지난 7월에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한 피부양자 건강보험 그 자격을 그것을 판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의 전초가 되는 그 역할을 대법원이 징검다리를 놓아준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남한내 북한의 선동거부 찬양이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오직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고 빨리 신속히 판결 내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이야기하죠. 국가부합법 철폐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내란 세력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재명에 대해서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선 출마 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 추정입니다. 자기는 무죄 추정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헌법에 수하는 역할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대안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란이라고 모여하는 적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재판을 천천히 차일피일 미루면서 윤석열 대통령 빨리빨리
재판하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로남불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역겹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법원을 각성하십시오. 각성하라. 이재명의 개가 되지 마십시오. 전국 공무원 노조의 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지킵니까? 이제 국민이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법원에서도 싸우고 저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기자회견에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지금 침묵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반 사안은 각급 법원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 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1심에 아직까지 배부되어 있는 데도 있고 1심 판결이 끝난 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각급 법원 앞에서도 이런 항의 피켓팅을 하고 항의 기자회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강력 비판하고 판사들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왜 선거법에 대한 재판을 법에 있는 대로 하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느냐? 당신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하는 판결을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나실 분 같은 모임에서 시민활동을 활동하고 있는 전주의 활동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정주부로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던 제가 이 추운 날 아스팔트로 뛰쳐나와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편인 삼권 분립이 왜 이 대법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재명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닌 자기들만을 위한 입법 폭주를 하고 자기들과 뜻이 맞지 않으면 탄핵을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심에서 지적턱을 받은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633 원칙에 따라 이미 재판이 끝나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나머지 재판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및 사법부의 안일함과 여기의 뜻을 같이 하는 악독한 재판관들이 사법 적극주의에 의한 자신의 정치 신념대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법대로 심리하지 않았기에 이재명이란 범죄자와 그를 따르는 민주당 세력들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사법부에서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지난 29일 모안에서 항공기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으로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을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후하여 21일 만에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 참사는 또 누구의 책임입니까? 12월 7일에 국회 비난을 내준 민주당과 그들의 죄를 방관하고 동조했던 사법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정부 세력을 따르는 주사파 세력입니까?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뜻을 따르고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이재명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짧고 굵게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법처단이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 사법정의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재판이 엉망이 되면 범죄자들이 큰소리치고 오히려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을 마음대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단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아니에요, 아직. 다른, 아니에요. 다음에, 다른 분 갖고 오시면 돼요, 다른 분. 자, 일단, 우리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나 발언을 이렇게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성격과 핵심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우리의 이 기자회견의 취지가 훼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취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 한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발언이 다 끝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앞서 발언하다가 좀 못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한익상 한방도 고은영 부장님의 발언을 추가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가슴 아픈 현실은 바로 이 대법관 권순일이라고 하는 55클럽의 주법인 이 권순일이 이재명을 선거법을 무죄로 만든 그러한 판결로 인하여서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괴물 정치인을 만들어냈고 괴물 정당을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그 법치가 세워지지 않냐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기둥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건물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사법부의 법이 무너지지 않고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법부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여러분 입법부 국회 또한 기둥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 개의 기둥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개의 기둥 중에 두 개의 기둥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전국까지 여러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세 개의 기둥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둥이 무너졌는데 집이 우뚝 서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기둥이 무너진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은 그러한 암흑한 현실 속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피약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제국이 된 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피나는 눈물과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고 오직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배워도 내 자신만큼은 잘 배워야 되고 내 자신만큼은 가르쳐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조상들의 피와 혼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제 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잘합니까? 이재명이 같은 그러한 범죄자가 당대표가 되고 지금도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침묵하시겠습니까? 이 일에 침묵하신다면 국민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망해야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잘못된 정치를 하여 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어찌 한순간에 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 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라가 망했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몸을 팔고 중국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 앞에, 미국 사람들 앞에, 세계 사람들한테 몸을 팔고 돈 1달러를 팔기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러한 자식들이 되고 싶습니까? 어찌하여 지금의 이 연약한 이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가마솥에 개구리와 같은 신세로 침묵하고 있단 말입니까? 다시 우리 대한민국은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 국민의 무지함과 무절제와 법이 무너지고 또한 정치가 무너지고 사법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 이상 어찌하여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멈추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악법을, 저 대법원의 추악한 판사들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불법을 멈춰야 됩니다. 불악을 멈추어야 됩니다. 불의를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30대 40대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향하여 또한 현재 여러분 이 정부를 향하여 저주하고 있고 여러분 이재명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역사 불가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어떠한 교과서를 가지고 어떠한 공부를 하고 어떠한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귀막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배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교과서 좀 한번 여러분 갖고 오라고 그러고 한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교육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모든 원흉이 바로 여 뒤에 있는 대법관들의 잘못된 판결이 이 현실을 낳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지금 한순간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잘못된 나라, 여러분 망하는 나라, 중국의 촉국이 되는 시진핑의 촉국이 되고 개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자주 국민으로서 주권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려가는, 세워가는 그러한 국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게 하고 법을 무너뜨리게 하는 대법관은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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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은, 조의의 대법원장은 633 원칙을 지켜 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세우고, 또한 범죄자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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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여러분 온 땅을, 온 물을 탕물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이 하나를 지켜주고 또한 감옥에 보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흙탕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범죄자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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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24년 12월 30일입니다. 오늘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도 어둡고 캄캄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법이 세워져야 되고 법치국가로서 온전한 국가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사들이요, 사법부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더 이상 시진핑의 개가 되지 말고, 이 김정은의 개가 되지 말고, 이재명의 개가 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발표하는 그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차량 안에 운전기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봤는데,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가는 분도 있고, 손가락질하고 가는 분도 있고, 외면하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는 이러한 법의 시위가, 또 기자회견이 많은 국민들에게도 알려지고, 또 이렇게 특별히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대법원 동문, 대법원의 후문이지만 동문입니다. 이쪽 후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기자회견이 오늘은 대단히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도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12개차 기자회견과 피켓을 했습니다. 오늘로 2024년이 끝나고 내일 하루 7년을 쉬고 목요일 날 다시 1월 2일부터 또다시 이곳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모든 공직 위반자, 공직선거 위반자에 대한 선거범에 대한 재판 신속히 진행하라고, 이재명을 비롯한 수많은 범법자들을 신속히 재판해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지나서 기자회견 형식은 종료를 하고, 이제부터는 한익상 대표님께서 사인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자유받아나실 분들 한 분씩 한 분씩 모아서 편안하게, 그러나 너무 가격하게만 비속어를 쓰거나 이렇게 발언하시면 중간에 제지를 해주시고요. 우리 한익상 대표님 사인을 보면서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네, 오늘 대법원 앞에서의 매일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은 속히 재판을 신속히 처리해서 구속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